한나라 대사관 사마천은 주나라 두 번째 왕인 희송과 세 번째 왕인 희소가 제위에 있던 약 50년의 역사를 천하가 태평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성강의 치로 불린다고 극찬을 하는데, 주나라 800년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소왕은 두 번에 걸쳐 남정길에 올라 제후국인 초나라와 전쟁을 벌이지만 전차 150승과 갑사 15,000명으로 구성된 왕실군대 육사가 전멸하고 왕도 사망했다고 기록하며, 이때부터 주나라는 이민족의 등수 아래 점점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나라가 건국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으며 천하가 태평했다는 성강의 치로부터 겨우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나라 왕실과 제후인 초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주나라 봉건제의 핵심인 분봉은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 신하인 제후들이 매년 조를 통해 충성을 맹세하고 공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제후국인 초나라는 입조와 공물 납부를 거부했을까요? 오늘은 왕실의 군권을 독점하고 천자를 대응한 주공단의 개혁 정책을 통해 주나라 초기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주나라 왕실과 초나라가 대립하게 된 배경과 이후 발생한 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상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주나라 무왕은 농공행상을 통해 자기와 함께 봉토를 하사하는데, 그 대상은 희성혈족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었던 강성, 임성, 사성 등 동맹세력입니다. 주나라 왕이 자기와 땅을 하사하는 통치행위를 봉 또는 분봉이라고 했으며, 형제나 숙질관계에 있던 직계혈족은 따로 숙이라는 명칭이 붙어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법제가 무뎌지고 제후들이 할거하는 춘추와 전국을 거치면서 숙에 부여된 권위는 봉에 통합되었으며, 한무제 이후 책봉이라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행위로 살아남아 오랫동안 동아시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왕 희창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주무왕 희발은 셋째인 희선을 관숙으로, 다섯째와 여덟째를 채숙과 곽숙으로 봉해 옛 상나라 땅을 분할 통치하게 한 후 항복한 상나라 왕족 무경을 감시하고 유민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 이를 삼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봉지를 하사했는데, 훗날 너나라의 수도인 곡부를 하사받은 넷째 희단은 동의가 정복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부임을 미루고 수도인 호경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는 변고가 발생합니다. 주나라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모왕이 사망하자 9살의 나이로 성왕에 등극한 희송은 정사를 돌보기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수도에 머물던 숙부 희단이 스스로 주공에 올라 단독으로 섭정을 행사하자 옛 상나라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삼감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삼감의 난 또는 무경의 난이라 불리는 섭정을 둘러싼 형제들의 권력 다툼은 주나라 왕실과 옛 상나라 유민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었으며, 여기에 동의와 회의 등 주변 이민족까지 참여하면서 판세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주공은 왕실과 왕기의 전 군사들을 이끌고 반란의 진원지인 대읍상과 조가 등 황하유역과 옛 상나라 땅을 진압한 후 강태공을 태산과 산동반대로 보내 동이족을 대항케 하였으며, 회의적이 살고 있던 회수지역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판을 키운 것입니다. 왕기란 수도인 호경을 중심으로 주나라 왕실이 직접 다스리던 땅을 말하는데, 천자를 대신해 전쟁을 치르면서 왕실과 왕기의 군권을 가지고 있던 주공은 반란의 주모자인 관숙과 무경을 처형하고, 채숙은 유배를 보내고 곽숙은 추방하며 회수된 봉지를 자신의 측근들에게 하사합니다. 주공은 반란이 진압된 상나라 수도 은의 명칭을 위로 바꾸고 희봉을 강숙으로 봉해 봉지로 하사하였으며, 은에 살던 유민의 절반을 떼어 상구로 강제 이주시킨 후 상나라를 배신한 왕족 밑자기를 공으로 봉해 제사를 잇게 합니다. 또한 주공은 첫째 아들 백금을 태산 아래쪽에 위치한 자신의 봉지 곡부로 보내 훗날 너나라의 기원이 되는 자기를 잇게 한 후 상구에 머물던 상나라 유민 중 지식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공자의 조상이며 둘째 아들 군지는 수도를 지키는 경사로 임명해 세습자기를 하사합니다.
수도인 호경으로 돌아온 주공은 첩출신의 이복 동생인 희석을 소공에 봉하여 나급 건설의 임무를 맡겼으며 반란에 대한 논공 행상을 통해 자기와 함께 봉지를 하사하는 분봉을 단행하는데 대략 그 숫자가 70명 정도였으며 대부분 자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혈족 중심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주공이 다스리던 나급은 옛 상나라 땅을 통치하는 두 번째 수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이족, 회이족, 남만족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는데 훗날 종주인 호경이 견용에게 털리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빼앗기자 주나라 왕실은 나급에 다시 종묘를 세워 명맥을 이어갑니다. 주공의 개혁은 천자를 중심으로 혈족이 중심이 되는 봉건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태공과 같은 동맹세력과 이성제후는 대부분 외부로 쫓아내 이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한 후 그 주변을 촘촘하게 혈족이 둘러싸 고사시키려는 목적으로 분봉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후 약 50년에 걸친 성왕과 광왕의 치세는 주공단이 세워놓은 종법제서 속에서 자기와 봉지를 하사받은 혈족제후들이 왕실에 대한 군신의 의무인 조와 공을 수행하며 동의와 회의 그리고 서융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결과입니다. 성강의 치세 동안 효과적으로 이민족을 통제했던 주나라는 미개척지역으로 남아있던 남만과 백월 쪽에 살고 있는 한수와 장강에 진출하기 위해 관심을 돌리게 되었는데 강왕을 이어받은 소왕은 이를 명분 삼아 초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장강의 지류인 한수 유역은 기원전 1500년경 상나라 유적으로 밝혀진 얼리강 문화와 교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곳을 대표하는 탈룽청 유적에서 발굴된 수많은 청동기 유물과 유적은 이미 통치 권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초나라 사람들의 조상은 형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형만 또는 형초라고 불렀으며 상나라와는 서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해왔던 것이 비문으로 확인되었지만 주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후대의 기록에 초나라는 무왕벌주에 참여한 제후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나라 성왕은 웅광에게 단양을 봉지로 내리고 아들인 웅역을 자작으로 봉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대 증거는 남아있지 않으며 실제로 입조를 통해 군신관계를 맺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수 유역에는 청동제련의 필수적인 주석과 구리광산 그리고 금광이 많았기 때문에 주공단에서 성강의 치로 이어지는 60여 년 동안 두 번째 수도인 나급을 보호하기 위해 혈족 중심으로 분봉한 주나라 왕실은 이들 제후국을 앞세워 초나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당시 초나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던 한수 유역은 진령과 대파산, 보구산, 동백산, 대홍산, 대별산으로 둘러싸여 있던 천연의 요새 지역으로 읍제국가의 틀에 머물던 다른 제후국과는 달리 이미 영역국가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주나라 왕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독립적인 국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나급에 도착한 주나라 소왕은 왕실 군대와 함께 제2의 수도인 나급을 지키기 위해 분봉한 제후국을 이끌고 한수를 공격하며 대홍산 이쪽에 있던 남양지역 26개 마을을 제압하고 많은 귀금속을 전리품으로 노획합니다. 기원전 957년 주소왕은 초나라의 왕성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형산을 공격하기 위해 한수를 건너 두 번째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하는데 이때 참여한 제후국은 신나라, 채나라, 악나라, 수나라, 등나라, 광나라 등 총 6나라가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나라 군대는 지리적 환경에 익숙치가 않아 너무 깊숙이 들어갔으며 늪지가 많은 지형의 전차는 힘을 쓰지 못하고 한수의 물길을 잘 알고 있던 초나라 군대가 다리를 끊고 포위작전을 펼치자 군대는 전멸하고 퇴각하던 왕은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소왕의 패배와 죽음은 나급을 통해 옛 상나라 땅을 통제하던 주력군대와 함께 나급을 지키던 제후국 6개 나라가 몰락한 것으로 삼감의 난을 진압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주나라의 확장은 멈추게 되며 계속되는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주나라의 주력 부대를 전멸시킨 초나라는 보구산에서 양성 그리고 동백산을 잇는 방어선에 장성을 쌓아 방어벽을 만든 후 한수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후 역사는 중원을 차지하려는 초나라의 북진과 이를 막으려는 주나라의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에서 패한 주나라는 국력이 크게 떨어져 낙양의 남쪽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수 유역을 차지한 초나라의 북진과 회수지역에서 회의족 16개국을 통합한 서나라가 주나라의 통제를 벗어나 집단으로 반기를 들면서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주나라 모광은 서용을 정발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동원해 늑대 몇 마리만 잡아왔을 뿐이며, 곤륜산에 올라가 서항모의 시녀들과 질펀하게 놀아놨다는 전설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통치력을 보이다 결국 수도인 호경의 국인들에 의해 여왕이 쫓겨나고 제후가 통치하는 공백화 시대를 겪으면서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후 주나라 역사는 땅에 떨어진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주워 머리에 쓰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려 다시 권위를 떨어뜨리는 반란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서융의 공격으로 왕이 살해당하고 종묘가 불타자 어쩔 수 없이 나급으로 천도합니다. 성주로 불리던 나급은 주공단이 옛 상나라 땅을 통치하기 위해 분봉한 제후국이 주력으로 남아있던 곳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관중을 버리고 도망친 왕실의 행위는 결국 정나라의 강력한 반발로 정통성이 훼손되고 초나라의 통치자는 스스로 왕을 선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나라는 주공단이 구축해놓은 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혈족 중심의 방어체계 중 하나인 나급을 보호하던 제후국이 남만계의 초나라와 회의계의 서나라에 의해 무너지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며, 종주인 호경을 보호하던 방어체계도 모광 때부터 난잡하고 음란한 여우사냥터로 구멍이 뚫리더니 결정적으로 유황과 포사의 화려한 불꽃놀이쇼에 무너지면서 종묘가 불타고 결국 제국의 빌부터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합니다.